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미 있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자 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조선 방산도 좋았는데요. 방산은 또 전체적으로 다 신고가를 썼고요. 네, 조선주도 최근에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노트에서 봐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죠. 1.7%. 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좀 오늘 안돌 랠리가 있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6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선물도 오늘 7,500계약 정도, 네, 거의 7천억 정도로 매수했네요. 그래서 오늘 현 선물을 다 쌍끌이를 매수하면서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6,200억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한 5천억 샀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오늘 들어오면서 전자가 오늘 5.3%라는 데일리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한번 볼게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하이닉스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전자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도 20만 원 위로 지금 안착을 했죠. 지금 반도체 주가는 결국에 가격과 공급이겠죠. 뭐 P랑 Q, 그죠? 다 똑같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가격도 빠지고 있었고 공급은 언제 줄지 모르는데 일단 공급이 부족한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램 3사가 아무튼 HBM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레거시 디램, 소위 말하는 컨벤셔널 디램의 공급은 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DDR4가 재고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DDR5 중심으로 네,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또 1B, 1C 소위 말 이런 그 램프업이 지연되는 게 오히려 이제 그 하이엔드 D램의 공급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오늘 추가로 오늘 마이크론이 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좀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감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는 DDR4 재고가 소진 중에 있고 물론 가격은 빠지고 있죠. 근데 2분기는 DDR5 중심으로 상승을 기대하는데 서버나 모바일을 지금 현재 그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는 서버 중심, 전자는 모바일 중심으로 좀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CSP 회사들이 대규모 AI 투자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텐센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2분기는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트렌드포스가 D램은 1분기부터는 하락률이 지금 완화될 거다라는 전망하고 있고 물론 트렌드포스가 좀 긍정적인 편이긴 해요. 그리고 2분기는 상승 반전한다고 했고 DDR5는 2분기부터 네 약간 올라간다라는 거고 DDR4는 3분기 좀 늦춰지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한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죠. 이제 레거시 쪽 이제 DDR4는 이제 중국 업체들도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3분기부터 상승 전환할지는 퀘스천 마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낸드도 2분기부터 상승 전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공급이 얼마나 D램의 캐펙스랑 공급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지금 전자랑 D램은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D램 캐펙스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빅그로스 공급이죠. 공급이 한 2년 후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또 늘어나면 또 줄이죠. 왜냐하면 이때 또 가격이 안 좋고 예, 전체적으로 또 실적도 안 좋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팬데믹 맞이해서 캐펙스로 확 늘리니까 또 이렇게 한 2년 후에 공급이 늘면서 엄청 힘들었죠. 작년에 반도체 하반기부터 급락했죠, 가격이. 그러면서 빅그로스 올라오면서 급락했고 지금 또 줄이고 있는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줄겠죠, 그죠? 빅그로스가 이렇게 준다. 그러면서 레거시 반도체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D램 가격이, 그죠? 하이닉스는 다 똑같은데요. 이 사이클 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때 D램 캐펙스를 증가하는데 전자는 빅그로스 줄었죠. 오히려
이게 근데 하이닉스는 비크로스 올랐죠. 이게 HBM 때문입니다. 그래서 HBM에서 전자와 닉스의 차별화 포인트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당분간은 이런 경쟁력을 하이닉스가 유지할 것 같은데 전자는 지금 이번 달에 HBM3 퀄을 기다리고 있어요. 통과할지 안 할지. 그래서 만약에 퀄을 통과한다 그러면 전자의 반등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월말까지 그런 퀄 통과가 힘들다라고 하면 전자는 어느 정도의 그 상단에서 조금 주가 상승이 막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엔 디램 캐펙스랑 빅그로스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디램이 캐펙스를 늘리면 이제 빚이 줄겠죠. 이제 이 순간에 이제 빚이 늘면서 공급이 늘면서 이제 어려운 사이클이 되는 거고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쭉 빠지니까 다시 빚이 내려가고 다시 올리면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조삼모사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이상 반도체 가격이 근데 지금 다시 디램의 캐펙스가 줄고 있기 때문에 빚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아까 왜 더 내려가냐? HBM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HBM이 디램 3사 출하량 기준으로 빅그로스가 25년에 70%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는 HBM이 여전히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강자 14%, 전자랑 마이크로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좋으니까요. 일반 디램의 5배 가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벌어진 OPM이 예전에는 비슷하게 흘러갔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그죠? 원래 하이닉스가 망가질 땐 더 망가지는 게 원래는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인데 지금 보면 HBM이 시장을 지배하면서부터 하이닉스 OPM이 훨씬 좋고 지금 올해 이거 한 투의 추정치인데 올해는 뭐 하이닉스의 드램 반도체 마진이 거의 60%가 넘어갈 것 같고요. 전자는 여전히 HBM에서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 20% 중반, 30% 내외 마진이다. 그래서 마진 차이가 확 난다. 근데 주가는 오늘 전자가 좋고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이었죠.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너무 아웃퍼폼 많이 했고 주가가 나쁘지 않았죠. 하이닉스도 지금 딥시크 사태 이후로 거의 한 바닥에서는 30% 이상 급등한 상태고요. 전자는 그때 대비 가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거시 디램이 좀 가격이 올라가거나 감산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전자의 주가가 훨씬 더 모멘텀이 크다. 근데 기본적인 경쟁력 차이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더 있다. 그거는 여러분 잘 분리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는 조선 관련된 뉴스인데요. 태국에서 제2의 군함 하나오션이 또 만나. 지금 이 뉴스는 사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뭐 국민군함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도 디테일스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조선도 새로운 고객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는 거고 방산이 지금 리레이팅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새로운 고객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SK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자, 선사 기준으로 MSC나 머스크나 CMA, CGM들을 보니까 이 USTR 제재안 그때 저랑 한번 같이 살펴봤죠. 기준 보니까 수수료가 지금 연간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억 달러. 네. 그죠? 12억 달러, 13억 달러. 지금 이 정도로 수수료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자, 방산이 오늘 또 신고가 썼어요. 이거는 플러스 K 방산 ETF인데요. 오늘 하루에만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지금 뭐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라인메탈 주가 보면요. 독일의 지금 방산회사 1년 만에 지금 190% 지금 3배가 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1년 만에 1년 동안은 지금 이 정도 그렇죠. 네. 보면 그렇죠. 네. 거의 뭐 지금 3배 넘게 급등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유럽이 지금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유럽한테 자주국방 해야 된다. GDP의 3% 이상까지 올리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유럽이 그러면 무기를 어디서 수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유가 지금 미국이 아주 절대 다수고요. 그 다음에 EU 자체적으로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큰 방산회사가 있죠. 근데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독일 정도가 2% 살짝 넘고 프랑스랑 그죠? 2% 내외고 지금 거의 뭐 이탈리아는 1.5, 스페인은 1% 간신히 넘고요. 유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3%까지 지금 27년까지 3%까지 지금 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순히 미국이 압박을 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 스스로가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군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가 지금 포캐스팅을 하면 25년도는 이 정도 살짝 올라오고 27년도는 거의 독일은 2.7%, 뭐 지금 유로 전체적으로 2.5가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서 3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국방비 지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혜를 고스란히 뭐 유럽의 방위 회사들도 누리겠죠. 그러니까 라인메탈이 주가 급등하는 건데, 저는 미국한테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그럼 한국의 방산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전자가 급등한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